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발언 들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영숙 의원입니다. 공공기관 3개 시군 공동 유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0개에 이르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면 하에서 지자체들은 이미 광역 기초단체 할 것 없이 공공기관 유치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치 희망 기관 목록을 발표하며 선점을 노리거나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유치 정당성을 호소하기도 하고 TF팀 운영, 연구 용역 발주와 심지어는 조직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 유치팀을 신설하는 등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문경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워낙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자체 단위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실행 계획을 갖고 있겠지만 본 의원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상주의 함창읍, 문경의 영순면, 예천의 영국면 일대를 공공기관 벨트로 묶는 3개 시군 공동 유치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 시군 공동 유치는 명분뿐만 아니라 유치가 되면 문경이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로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최대가 어제 시장님께서 한국 최대만 유치해도 성공한 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최대가 제외된다는 건 아시죠? 여기 우리 공공기관 유치에. 예. 지금 일단은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목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리스트에는 제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거 한 가지만 또 믿고 너무 할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노력하고 다른 여러 가지도 다방면으로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에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지방 이전에 판을 이미 다 벌려준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막 숟가락으로 많이 대고 막 빨리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 기회가 360개의 공공기관이 내려오면 엄청난 건데 어쨌든 우리가 좀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도 많습니다. 대전보다 위도가 우리가 또 높고 SRT가 들어오게 되면은 2시간이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직원들이 여기 내려올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보통 서울에다 근거지를 두고 여기서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가까운 거리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도 많이 유리하니까 아마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예. 예, 저희가 예. 공공기관 2차 이전 때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우리가 유리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로. 네. 예. 그래서 또 제가 상주 함창 같이 하자는 것도 다른 데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유치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하라고 이제 제가 권면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여러 가지로 그뭐좀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 기회니까 또 인구의 정책에도 아주 그 걸맞게 꼭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최선을 다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책기획단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상범 의원님 발언 들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삼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대형 실내 체육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문경시에는 실내 체육관이 있지만 좌석수 900석, 수용인은 1,500명으로 앞으로 스포츠로스로 도약하고자 하는 문경시의 계획에 비하여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시도 대형 실내 체육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경시에 국군 체육부대가 있지만 이곳은 전문 선수 위주의 시설로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또한 실내 체육관이 건립되면 더 다양하고 큰 규모의 체육대회나 전지훈련도 유치할 수 있는 이점도 있으며 이는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져 시내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의 유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 실내 체육관의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문경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큰 사업을 보면은 그 세제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워터파크부터 시작해서 케이블카, 하늘공원, 5성급 호텔. 만약에 그런 어떤 조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세제는 작년에 한 200만 명이 왔다 갔는데 그런 시설이 갖춰졌을 경우에는 500만 명,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와서 어떤 세제가 앞으로 관광의 특구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명분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그에 대해 반면 그로 인해서 시내 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관광객이 왔을 때 세제에 머물다 가지 그분들이 시내 오진 않거든요. 하지만 시내 상권 활성화는 알다시피 코로나 때부터 계속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대로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실내 체육관, 대형 실내 체육관을 구축하여 많은 체육대를 유치하여 많은 체육인들이 문경시를 방문하여 숙박업소나 음식업점을 갖다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저희가 상권 활성화하는데 제일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 그 답변 내용서에 보면은 건립 기본 구성 용역을 시행하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약 500억 정도 추후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비에 의해서 더 올라간다는 이런 부분에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신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현재 체육관을 허물고 새로 신축한다는 또 얘기가 듣기더라고요. 네, 그런 방안으로 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실내 체육관도 충분히 앞으로 사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형 만약에 실내 체육관을 구상을 하고 있다면은 제3의 지대 예를 들어 영신뜰이나 창리뜰이나 제3의 지대를 갖다가 구상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 좋은 시설을 또 허물고 하려고 그러면 또 몇 년의 시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또 체육대회라는 거는 큰 규모가 있고 또 작은 규모가 있거든요. 그에 맞게끔 안성맞춤으로 쓸 수 있는 또 용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쪽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발언 들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삼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문경 축구 트레이닝 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문경이 상무이하 축구단의 연고지가 되었습니다. 국군 체육부대가 있는 문경이 연고권을 갖는 건 당연한 일임에도 약 15년간 타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다가 금년에 문경으로 오게 된 것이며 시장님이 구단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 사상 처음으로 세계 군인 여자축구대회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문경 시민들에게 큰 활력이 되고 즐거움과 자부심을 안겨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 언론은 문경 상무가 아닌 국군체육부대 이자축구팀으로 보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문경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아 선제적인 언론 홍보 대책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 이자축구 리그인 WK리그에서는 역대 성적이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경 상무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축구 트레이닝 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 상무팀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축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축구 동호인들은 축구할 축구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구 동호인들의 말에 의하면은 제가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영광체육공원 있잖아요. 네. 영광체육공원 가면 롬볼 경기장도 사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쓰는 경기장이잖아요. 롬볼 경기장이 그죠? 네, 네. 그런데 그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장애인들이 거리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멀어요. 네.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다음에 음악 분수, 네. 사실 이런 것을 다시 재배치해서 영광체육공원을 다시 재배치해서 한 면을 축구장을 한 면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뭐 롬볼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이제 공간으로 해서 설치한 지도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영광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시설을 다른 쪽으로 바꾸는 부분은 보다는 저쪽에 하수도 종발 처리장 있는데 그 하천 부지 있거든요. 그 고수 부지가 있는데 그쪽을 한번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영광 부분이 이제 국가천으로 되면은 사실은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체육시설도 다 걷어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 영광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그 롬볼 경기장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이 내려서 그까지 가기가 조금 어려운 어려워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처음부터 영광체육공원에 배치가 잘못됐습니다. 사실적으로. 앞으로 당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앞으로 구상을 하면 다시 한번 영광체육관 이번에 뭐 실내 트레이닝장도 그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한번 챙겨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의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상범 의원님 발언 들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삼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노인회장 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2,800여 명이며 전체의 32.5%로 심각한 초고령 사회에 해당되며 특히 독거 노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노인 복지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일상에 관한 사항은 마을마다 형성되어 있는 경로당과 같은 민간 네트워크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시에는 마을 공동체의 핵심인 약 400여 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경로당별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그 중심에 노인회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회장은 경로당 시설 관리와 공동 부식 구입, 회계 업무, 코로나19 기간에는 방역 활동 등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온갖 구전 일을 도맡아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마을을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본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그 역할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희생만 감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 회장님들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노인 회장 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한 이유는 보통 저도 마을에서 한 5년 정도 이장을 했습니다. 이장을 하다 보니까 뭐 일이 많습니다. 일도 많고 한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부에서나 어떤 지역에서 조금이나마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마을에 있는 노인 회장님들이 보면은 그 노인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한 4분의 3, 한 70%, 80%가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이거든요. 또 이분들을 또 관리하시고 계신 분들이 노인 회장이거든요. 그 노인 회장님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꾸준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은 안 나요. 또 뭐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나마 그 노인 회장님들이 꾸준히 일을 하고 이런 지역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수당을 줘서 뭐 사기 진작이나 조금 도움되지 않겠나 싶은 제가 마음으로 제가 글을 올렸는데 안 그래 보니까 이제 국회에 이제 그 법률안이 지금 발의돼 가지고 우리 이걸 지원해 주려는 그러면은 법적 근거가 국회 그 일부 맞아요. 개정 법률에 통과돼야만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올해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예,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통과되면은 대략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문경시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질문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호 의원님 발언 들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점촌 2동, 4동, 5동 지역구의원 신성호입니다.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산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문경 세제 관광객 감소로 인한 새로운 관광 체험거리 개발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추진 경과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 시책 사업의 부실한 사전 검토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현 상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 추진 시 제기된 경제성, 안전성, 운영 방식 등의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또한 적법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단산 모노레일을 비롯한 현재 방치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정상화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광해공단의 조사 결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장시간에 걸친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단산권역 전체 관광 시설물에 대한 향후 이용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 단산 모노레일만 그 답변이 하셨어요. 네. 몇 가지 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우리가 모노레일은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설치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노레일은 뭐 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뭐 해안도로라든지 산악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우리가 시설을 이용해서 관광을 활성화하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모노레일은 운행 수단이지 관광 시설물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산하면은 그 모노레일을 타고 단산에 올라가서 체험하거나 또 볼거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런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지금 단산 모노레일 활성화를 위해서 단산 정상에나 근역별로 설치된 시설물 현황을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단산에는 일단 패러글라이딩 장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거는 옛날부터 단산 들어서기 전에 있었고 예, 물론 단산 뭐 모노레일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된 시설물이 있거든요. 예, 거기는 뭐 전망대도 있고 뭐 이렇게 편의 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예, 있고 앞으로 그게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예, 예. 별빛 전망대, 뭐 예. 캠핑장, 예, 어드벤처 코스, 레일 썰매장, 뭐 추가 단산 뭐 등산로, 그다음에 상하부 승강장의 쉼터나 이런 것들이 조성됐고 추가로 당시 이 자료에 따르면은 바이크 로드 사업도 예. 그 단산 모노레일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 사업을 하셨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래요. 아까 답변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하기 전에
그 타당성이나 기본 용역을 통해서 적법한 검토가 이루어지셨다고 했는데 예. 그 제가 자료를 이렇게 전 본 의원은 초선이고 비전문가인데 당시 자료를 그 대충만 훑어봐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또 정말로 엉터리로 검토한 게 흔적이 나와요. 그 우리가 재영향 검토 보고서 요약서를 봐도 거기에 사업지구가 영순면 일대로 나와 있어요. 예. 요약서에. 예. 예, 이 검토 요약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게. 제가 그까지는 못 봤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를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돈 주고 한 용역 보고서가 예? 그게 조치 사항에 그런 말이 이 해당 지역이 다르게 표기됐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지만 경제성 우리 수지 분석을 하잖아요. 예. 수지 분석도 숫자만 맞을 뿐이지 지금 물론 뭐 코로나로 특이한 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예상도로 우리가 수입을 매출을 올렸다 하더라도 거기 우리가 손익분기 연도가 지금 26년도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으로 이 상태로 가서면은 한 30년 뒤에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거는 실질적인 그 데이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에 할 때는 뭐 이렇게 문제점이나 이런 예측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했는데 뭐 시행착오도 물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뭐 있었던 점은 또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앞으로 보완을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당시 추진할 때 예. 그 여러 가지 행정 과정이라든지 자체가 문제가 돼 있는 거는 네. 그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기획됐죠? 이게 뭐 목적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셨다 하지만 누군가 처음에 입안한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자가.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예. 제가 그때 실무자에서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도 뭐 누가 특히 입안한 사람이 없이 그냥 바로 사업이 추진되었길래 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들도 궁금하고 예. 느닷없이 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단산 모노레일을 그 100억이나 들여서 하려고 했을 때는 그 분명 최초 기한자가 있었을 텐데 네. 그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없으세요? 일단은 뭐 단산이라는 곳이 전망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전망도 좋고 패러글라이딩이 워낙 유명하고 해서 같이 관광 시설을 하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근데 좋은 관점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아니, 보시죠. 그게 이제 제가 그거를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일단 올라가서 절길거리를 만든다고 만든 게 네. 그 불과 한 달 전에 자료예요. 이거 봐봐요. 이 등산로는 이렇게 풀이 우거졌고 이 전망대고 뭐고 전부 다 방치된 상태에서 네. 오히려 단산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면은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 이용 고객은 줄어들 거라고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서 투자비를 해소하고 하겠어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할 거는 우리가 지금 폐경도에 의해서 집안 침하가 우려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당시에도 지적됐어요, 그죠? 당시에도 제 영향 평가에 탐문 조사에 그 지적이 됐고 실질적으로 산에는 이런 식으로 입산 통제 표지가 있어요. 침하 우려돼 있으니까 가지 네. 말라고. 네. 네. 그럼에도 그 자리에 단산 모노레일이 들어섰고 지금 한국광해공단에서 폐경도 정밀 조사 집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건 우리 시에서 의뢰한 겁니다. 예. 저희 같이 의뢰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의뢰하셨죠? 지금 그 고장도 나고 예. 지금 뭐 사실 요즘 이제 천재지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진이라든지 이번에 또 우리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예. 뭐 삼북이 동로 이렇게 엄청나게 저희들이 겪어보지 못한 이 기상재해가 오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일단 뭐 고장도 나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이제 지금 모노레일 사건들이 많이 나잖아요. 지금 정기식으로 했는데도 순천이라든지 막 멈춰서고 이런 문제들이 거기는 많습니다. 치마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 고려해서 안정성 검토를 한번 다시 하는 게 맞다. 그 당시에는 왜 그러면 진작에 그런 그 집안 치마를 예. 그 측정도 안 하고 그냥 예. 탐문 조사에 의해서 다행히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셔갖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제 시장님도 그러시고 지금 새로 지금 우리 단산 모노레일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 안이 기존 배터리식에서 전기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자료를 보니까 용역 자료를 한 200억 가까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 200억이면 총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재투자까지 합치면은. 예. 과연 그게 저는 옛날에는 배터리식이 우세하다고 전기식 단점이 엄청 지적됐는데 예. 지금 배터리식 하면은 그 전기식 단점은 전부 다 장점으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위험 요인이 조금 준다 뿐이지 위험 요인은 마찬가지로 있고 지금 전기식으로 해서 순천만에 멈췄지 않습니까? 화재도 나고. 화재도 예. 나고 만약에 전기가 정전이 되면 다 멈춰섭니다. 배터리는 한 대만 멈춰서지만은 이게 다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심사숙고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지금 배터리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도 예.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452회 이상 지금 고장이 나고 또 멈춰섰잖아요. 상당히 많이. 고장이 뭐 다 그래 난 게 아니고 점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기, 우리가 뭐 경쟁성 문제는 우리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452회 고장으로 인해서 멈춰선 거는 분명 그 예견된 인재라고 봅니다. 그죠? 우리가 초기에 많은 의원들도 지적하셨듯이 그럼 경제적 손실은 고사하고도요. 이런 게 지상면에 뉴스로 나고 하니까 우리 문경 세제 관광 이미지까지 실추된 상태예요. 예. 예? 예.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예, 200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사업이 멈춰섰는데도 어떤 공식된 집행부 입장이나 이런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또 200억을 투자하시려고 그래요. 그 매몰 비용이란 말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책임을 뭐 사실 뭐 공무원이 어느 공무원이 이거 문제점 알고 하겠습니까? 잘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해서 문경 관광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착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또 더 좋은 시설로 하고 지금 현재 그 뭐 케이블카나 단 하늘길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한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하면 사실 그렇게 되면 관광객이 하늘길 가지 단산 모노레일 그 많이 안 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 전문가의 안전 진단과 각계각층 여론을 수렴하고 의회에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 맞습니다. 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그 자료에 보면은 네. 전국에 그 63군데 네. 65개의 모노레일이 있는데 예. 그중 현재 우리 거 빼고 13개가 서 있는 상태예요. 예. 그다음에 그게 운영 수지가 대부분 뭐 흑자는 몇 개 없고요. 예. 똑같이 우리도 이제 시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아까 국장님께서는 뭐 누군가 뭐 좋은 결과로 시도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사업 초기에 이런 우려되는 염려되는 사항들이 누군가 많이 지적했고 또 현실로 나타났어요. 뭐 향후 단산 모노레일에 대하여 뭐 재투자하거나 또는 뭐 다른 사업을 하실 때 반드시 시민과 그때 이거 보니까 공청회도 안 열으셨더라고요. 자료가 없어요. 예. 반드시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되고 예. 본회의는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하여 뭐 누군가 책임 있는 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국장님.
제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뭐 한 3개월 했는데 제가 뭐 처음부터 그 결과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런 섣불리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분명한 예, 거는 예, 국장님 앞으로 모든 사업은 우리 예. 집행부가 예, 그 책임 있는 자세로 예, 사업을 입안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상범 의원님 발언 들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삼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운광 이강년 선생 묘소 문경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광 이강년 의병장은 1858년 문경에서 태어났으며 1880년 묵가에 급제해 선정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895년 맹성화우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1896년 가산을 틀어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일본군이 가장 두려워한 의병장으로 기록된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호국선열입니다. 문경의 운광 이강년 선생의 생가도 있고 기념관과 업적을 기리고 있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운광 선생의 묘소는 상주시 화북면에 모셔져 있습니다. 늦었지만 운광 선생 묘소를 고향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운광 이강년 선생 묘소가 그 상주에 있다는 걸 갖다가 제가 몇 달 전에 알았습니다. 예. 그 전자에 저는 알지 못했는 부분이고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후손을 어디 문경의 어떤 후손을 봤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이분의 어떤 그 시신을 문경에 안치해서 우리 문경 시민들이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의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주 하북에 있다고 했는데 하북의 맹륜에서 관리하고 돼 있더라고요. 네. 혹시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강년 선생이 해갖고 사업회를 만들어서 사업도 하고 있고 생가도 이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분을 기리는 어떤 많은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주에서는 혹시 어떤 이강년 선생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런 다른 행사를 하든지 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상주예요. 예. 상주에서는 그냥 산소만 관리하고 벌초만 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들 또 어떤 일제 시대 때 항해 투장했던 홍범도 장군을 이제 중국에서 모셔온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 어떤 문경에서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경 그 자랑스러운 부분이 우리 그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맨 그쪽에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보니까 하북 맹륜회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 맹륜회라는 게 뭐 후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뭐 유림 단체의 하나의 단체인가 이게? 그렇죠. 예. 근데 이분들이 이걸 막을 수가 있는가요 이게? 후손들이 어떤 선택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예, 그분들이 뭐 본인들이 이장을 해서 관리를 했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모셔오는 게 맞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셨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모셔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적극 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발언 들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삼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연계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 세제는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문경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따라서 문경 세제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관광 인프라가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울러 2024년 중부 내륙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에 따른 대규모 역세권 개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객이 늘어나더라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정작 많은 시민들이 밀집 거주하는 있는 점천이나 흥덕의 경기 활성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점천에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나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MOU를 체결한
더본 코리아 문경 지점의 위치 또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점천 시내에 위치하였다면 관광객의 관심을 시내 상권으로 유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경 세제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상대적으로 문경의 다른 지역은 개발의 기회가 억제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문경 세제의 관광객을 점천 시내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활성화잖아요. 더본 코리아. 네. 예. 얼마 전에 보도에 인근 상주에도 더본 코리아와 MOU를 하였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문경의 더본 코리아는 뭐 관련이 없겠습니까? 예, 사실은 그 제가 이제 그걸 관여했지 않습니까? TF 팀장을 맡았고 그래서 이제 상주하고 저희들이 경합이 치열했습니다. 이제 더본 측에서는 권역, 경상북도 권역에 하나, 경상남도 하나, 전국에 광역 단체에 하나씩 두고 그 광역 단체를 케어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상주에는 이제 시장님께서 가서 진짜 안타깝게 읍소 전략을 하셨어요. 그래서 백종원 대표가 마음이 약해서 사실 주면 안 돼요. 저들이 왔는데 그 옆에다 또 주는 건 저들도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일단 상주에는 그 도시재생 분야 그 한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저렇게 애원하는데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다 해서 그래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주도권을 쥐고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구 피니스 부지에 있잖아요. 예. 약돌 데이타운 등을 건립하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뭐 좋은 의견입니다. 아직 제가 뭐 그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내를 살려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더본 지점이 문경에 온 거는 지금 이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건물이 있어야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신북천 문화복합공원을 만들어 놓고 별도로 뭐 쓸 용도가 없어서 사실은 그런 찰나에 더본에서 요구가 와서 위치도 좋고 우리 접근성도 좋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자리고 관광지 입구입니다. 일단 거기서 지점을 차려서 교육을 시키고 관광객을 문경시장, 가은 아자기시장을 살려서 음식을 개발해서 점촌 도심까지 와서 점촌에 우리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 골목에 음식 개발해서 음식점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요. 네. 더본 코리아가 점천에서 정착을 해야 되지. 예. 그 부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케이블카, 그다음에 워터파크 다 그쪽에다 해놓고 그러면 옛날에 문경군청을 이쪽으로 옮겼듯이 네. 문경시청을 문경으로 가야 되는 형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원님. 그런 뜻에서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되는데 너무 그한 것 같아요. 예. 이게 그 인구가 예. 거의 70%, 70%가 이쪽입니다. 예. 그죠? 예.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우성을 치는데 축제도 그쪽에 다 하고 여기는 죽어라 그러고 그쪽은 산다 그러고 이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되고 이 도심에 우리가 시설을 한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국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이고 해서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제에 편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제 잘 되는 곳에 우리가 시설을 해서 타지의 관광객 이목을 끌어서 문경으로 오는데 성공을 시켜 놓은 다음에 시내로 와야 되지. 시내에 만들어 낸다고 해서 문경 시내, 점촌 시내 뭘 보러 오겠습니까? 뭐 50번 뜻한 게 있습니까? 뭐 음식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경 세제 관광권을 살린 다음에 문경 시내로 끌어들이는 방법. 뭐 셔틀버스를 한다든지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우리 김경수 의원님 말씀하실 때 뭐 군데군데 꽃길을 만들어서 포토를 만들어서 유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추후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국장님 예. 추후에 생각한다는 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예.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예. 여기면 다 죽고 난 뒤에 추후에 생각합니까? 여기를 그런데 같이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같이 해야 돼요. 이 도심에 인구가 더 많이 살고 중요합니다만 이제 그래 해서 우리 문경 상권까지 같이 연결하는 아니 그러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하고 꽃길을 거리나 예. 이런 거 같이 하면서 예. 서로 상생을 해야 되죠. 그쪽에 먼저 다 해놓고 난데 5년 뒤에 여기다 하면 뭐 합니까? 예. 여긴 다 죽고 없는데 예, 신해사관 같이. 지금도 예. 죽고 없는데 예. 없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그 문화의 거리에도 지금 구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연예인이라든지 가수를 뭐 섭외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 지금 국장님요. 예. 연예인 가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건 예. 반짝입니다. 반짝이를 할 그런 자꾸 그런 생각. 시장님도 자꾸 축제에다가 정동원이 이찬원이 와가지고 늘어났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어제 사과 축제에 이제 이찬원과 정동원이가 왔는데 그 파급 효과가 저는 그게 방향이 맞다고 보는 게 우리 지역민들이 사과 7만 원 비쌉니다. 사실 저도 못 사 먹어요. 근데 그분들은 열성 팬이에요. 가수가 먹어줘야 가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많이 사주고 매출도 상당히 올랐고 제가 하루 반 만에 그분들 유튜브라든지 뭐 그 블로그라든지 봤는데 엄청난 조회수가 갑니다. 열성 팬들이 우리가 그 서울 시내 광고탑 하나에도 그분들 잘 안 봅니다. 보고 스치지만은 이 열성 팬들은 관심도 많고 구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한 효과를 봤다. 사실은 그 조회수가 불과 하루 반 만에 한 20만 명, 30만 회가 조회가 됐습니다. 지금 뭐 앞으로도 계속 조회가 되고 문경사과, 가몽사가 팔리게 되고 그런 점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는 말이 늘어나고 그 관광객도 많이 왔다 손 치더라도 예. 문경 시민에 대한 행배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문경 사과가 팔리면 농민들이 잘 살게 되고 농민들이 잘 살면 시내에 와서 먹고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선순환이 그분들이 되고. 아니요. 그분들이 예. 안 사도 예. 문경 사과는 잘 팔립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진짜 예. 문경 뭡니까? 거기 세제 상가에 예. 들어보면 말이 다릅니다.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말이 달라요. 예. 그리고 그쪽에서 하면은 시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적으로. 그리고 이차는 정동원이 이런 가수들이 왔을 때 그죠? 네. 너무 막혔어요. 길이 살려로 예, 막혀서 그건 뭐 그렇습니다. 가지도 못했고 우리 문경 시민들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와서 자리를 다 잡아놓고 해서 살려고 모르겠습니다. 이찬일이가 첫날 오고 정동원이가 다음 또 주에 오고 이런 식으로 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둘이를 동시에 부르니까 우리 문경 시민들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예, 그런 점 저희 충분히 인지하고 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문경 여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한 의원님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 가읍 마성 농암지역구 김경한 의원입니다. 먼저 숭실대 문경대 캠퍼스의 건립 사업의 내실 있고 체계적인 추진 촉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숭실대 문경 캠퍼스 건립 사업은 지역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문경시와 숭실대, 문경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지난 1년여의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숭실대 캠퍼스 건립 사업은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부진 사유로 주간 부서인 건강관리과와 체계적인 전략 부재와 문경대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태도를 꼽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정제인 지방대학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로 전환되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이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올해는 7개의 강력단체가 시범 운영을 하는데 그 7개 지역 중 경상북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교육부 및 도와 면밀히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금 이 시점에 건강관리과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만 매달리고 있으며 그마저도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경대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전 예산안에 반영된 보조사업의
자부담조차도 말을 번복하며 믿음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문경대 관계자의 토지 기부 체납이 일부 완료된 후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문경대가 지금처럼 대학의 재정을 문경시에 기대는 기형적인 상황에서 숭실대 문경 캠퍼스 건립 사업 또한 계속 지체된다면 우리 시는 어떠한 성과도 없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앞으로 숭실대 문경 캠퍼스 건립 사업에 대한 문경대의 전폭적인 협력과 대학 운영의 합리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숭실대 문경 캠퍼스의 건립 사업은 사업의 높은 타당성과 지역 활력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체계적인 전략 없이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 부담을 지게 되는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맙니다. 현재 추진 부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더욱더 확실한 역량을 갖춘 부서와 인력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그러한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건소가 그래도 우리 문경시의 구석구석에 그래도 우리 문경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시장님 공약사고로도 숭실대와 문경대가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 앞에서도 선봉을 서셔가지고 서울을 오가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용역 보고도 하고 다 하셨잖아, 그죠? 네. 작년부터 하셨는데 항상 걱정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질의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큰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하지만 저를 좀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이라 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니면서 저 용역 보고서도 했지만은 솔직히 우리 의원들은 진짜 좀 그날 용역 보고서에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 보건소장님은 그래도 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지금 한 달 전에 제가 또 우리 좀 그때 소통을 좀 하셨잖아, 그죠? 했었을 때 소장님과 과장님과 그리고 담당 주무관 세 분이서 지금 추진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때 제가 좀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큰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지금 소장님이 할 수 있는 바운드라인은 아주 크게 서울에서 뭐 총장님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밑에 부분을 만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각이니까 이제 허리쯤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숭실대에 있는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죠? 사무적으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저 학교와 학교가 가야 되니까 또 문경대도 어느 정도는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좀 필요로 한데 저는 이 세 분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할까 하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른 지역의 대학 통합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통합의 기간이 평균 한 4, 5년 정도 걸리는데 일단은 양 대학이 우선적으로 통합에 대한 의지가 이제 서는 게 선행이 되고 양 대학이 통합을 그러면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 과정이 깁니다. 그럴 때에는 사실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무리한 점도 따를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양 대학이 먼저 우리가 그러면 통합을 이렇게 통합에 동의를 하고 이 절차를 한번 밟아 나가자. 그 약속을 이끌어내는 그걸 저희가 지금 그 TF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만나 주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숭실대학교 측을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노력한 결과 이제 그 총장님도 만나고 이사장님도 만나고 동문회장들을 이렇게 만나서 설득을 해 왔는데 그 학교 측에 이제 총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찻사발 축제 때 개막식 때 오셨을 때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통합에 대한 좀 의지가 있으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상북도의 KUCT 사업이라고 해서 숭실대가 이제 통합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스포츠 재활센터 건립하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도청에 경상북도에 제출을 할 때에도 그 숭실대학교 총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그거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숭실대 총장님이 동의를 하셨을 때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숭실대에서도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총장님은 또 학교에 또 최근에 이르러서 학교 교내에 조금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 통합에 대한 거를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재단 이사장님은 또 그 지난 8월 31일 날 저희 시장님께 전화를 하셔서 이 통합을 해서 그 숭실대를 좀 한번 이렇게 잘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통합 제안서를 학교에 제출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9월 19일 또 학교를 방문해서 통합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잠깐만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MOU 체결을 한다라고 했는 게 6, 7, 8, 9 이게 지나왔잖아, 그죠? 네네. 원래는 가능합니까? 가능하도록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은 하지 네네. 말고 네. 그냥 그것만 딱 보면 아시잖아요. 이제 뭐 MOU 체결한다 안 한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고 예. 있는 과정이 네네. 중요한 거지.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우리 문경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영국 총장님이 그래도 문경대학교를 유치해가지고 문경대를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당선되고 나서 7월 1일부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기숙사비 때문에 무상으로 34억을 넣었어요, 그죠? 그때도 그냥 우리는 숭실대와의 유치 부분 때문에 통합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래 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다시 운영비를 10월 달인가 11월 달 정도 됐을 거예요. 맞죠? 15억을 3년치를 달라. 그래서 또 운영비를 또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또 다시 들어왔는 게 뭐냐? 남북이 들어왔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 남북이 들어왔는 게 3월 달에 돌아서 6월 달인가 아마 돈이 집행됐을 거예요. 되고 나서 갑자기 10일도 안 됐어요. 그 소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보건소가 보건과가 지금 다시 내년도 되면 폐쇄가 될 입장이다. 그래서 돈이 좀 필요로 하다라고 해서 또 다시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여기 올레입니다, 그죠? 네. 그래가 했는데 되니 안 되니 뭐 이래 하다가 또 넘어가니 많이 하다가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요 최근에 또 30억을 또 뭐 얘기가 나왔는데 자부담을 하겠다라고 했는 것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봐도 그렇고 이거는 시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시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총장님께서 너무나 많은 그 MOU 체결을 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 시에 적은 통장을 하나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총장님한테 전화 많이 받으시죠? 예, 받고 있습니다. 네. 기 고마가 안 터졌어요? 그 관련된 분들이 외부적이나 우리 시청이나 지금 총장님께서 전화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서로 지켜야 될 일들이 있어요. 본청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했는 부분은 약속은 30억에 대한 50%의 자부담이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 해서 부동산을 뒷산을 우리한테 주는 걸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예결위가 끝나고 다 통과를 억지로 시키고 나니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우리 의회한테 피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너무 의원님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어려운 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같고, 이거는 네. 보건소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들은 보건소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은 쉽게 하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무지막지하게 무차별하게 지금 막 오니까 우리도 힘듭니다. 저는 단지 이제 숭실대학교와의 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문경대 이런 문제점들이 불거졌고 이 TF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담당자로서 그 문경대학교가 간호과가 제일 이제 큰 학과이고 간호과가 없어지면은 사실 이게 학교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통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학교가 없어지면은 간호과가 없어지면은 이게 원천적으로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학교는 살아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렇게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 생각지도 않은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저도 이렇게 이거를 참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돈이라 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의 돈입니다. 근데 시장님께서도 참 물론 머리가 많이 좀 복잡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은 통합이라 하는 게 정말로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도 시원하게 갑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물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경대에서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으니 참 우리 의회에서도 답답할 뿐이고 참 힘듭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장님이 거의 100% 책임을 지면서 우리한테는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려고 하면 정당하게 갑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거는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 돈을 달라고 했어요. 이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거 하나 끝나면 요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요거 끝나고 나서 만약에 주더라도 또 다른 큰 게 또 기다려질 것 같아요. 저는 또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는 더 큰 게 기다려질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숭실대와의 통합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후진 의원님 발언 들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천 245동 지역구 진후진 의원입니다. 동로 석항 기내기 택지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시행된 기농기촌 인구 증가 시책인 동로면 석항리 기내기 택지 사업은 동로면 석항리 산 85번지 1원 총 면적 12,653제곱미터 11핀지의 시유림을 문경시에서 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사업으로 계약 대상자를 선정되면 신청자와 세대원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문경시로 이전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목적대로 사업을 위한 행정정차를 이행하고 10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및 타인에게 토지 양도 금지 등의 특약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업 추진으로부터 2년여간 지난 지금 기내기 사업 계약 대상자는 11가구는 사업 추진 목적대로 해당 필지의 주택을 건축하고 특약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2023년 현재 시점으로 사업 추진 결과, 분양 현황, 분양가, 계약 내용, 건축 현황, 전입 현황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증가 목적으로 외지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은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지역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건축 등을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가 방치되어 있거나 전입한 세대원이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해가는 등의 계약 해지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10년의 특약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로 기내기 택지 사업 추진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이게 취지가 인구 증가로 해가지고 우리 그 외부 사람들에게 평당 10,000원 정도 수준으로 분양했죠. 예. 11,150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세대입니까? 지금 내가 나와 있는 총 것들은 11필지를 했는데요. 11필지였어요. 두 필지는 미계약입니다. 계약이 안 됐고 예. 9필지를 해서 지금 3필지가 완공이 되고 예. 6필지가 지금 착공도 안 된 상태입니다. 한수해야 됩니다. 6필지가 예. 지금 세 필지는 해가지고 집을 지었죠. 집을 다 짓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동로면에 민원행정실 알아보니까는 주소는 해가지고 한 사람만 들어와 있어요. 한 사람만. 지금 이제 달리 지금 또 담당 과장님 통해서 얘기하니까 동로 1원에 주소가 돼 있다는데 요는 뭔가면은 인구 증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 땅이지만 그 당시 본 의원도 해가지고 그쪽에 그 뒤에 있는 산 우리 영주 소백산처럼 힐링촌을 만들자고 그 당시 코로나도 만발했었고 또 외부 귀농하는 분들 위해서 해가지고 힐링촌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인구 관광 유입이라든가 또 뭐 병 있는 사람들은 뭐 마음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고 했었는데 일괄 분양으로 갔었어요. 그러다 저는 그때 찬성을 하지 않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가 동의를 해줬는데 인구 증가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근데 인구 증가로 사람 몇 사람 가지고 사실 그분들에게 해가지고 땅을 10,000원에 분양을 해줬어요. 250평.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해가지고 상당하게 어쩌면은 배가 아플 정도라고 실제 시세가 해가지고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현장 가봤을 때는 최하 몇만 원 정도의 평당 살라 그러면 계곡도 있고 그럼 그런 땅들을 해가지고 그 밑에 우리한테 그 양계장인가 하는 거 그 당시에 해가지고 또 매입하는 걸 왔었어요. 그 밑에 있는 거 예, 예. 그때 땅값으로 봤을 때는 평당 몇만 원도 넘었어요. 몇만 원 넘었는 거를 우리가 단돈 10,000원에 이분들에게 줬는데 제가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저 평당 10,000원이 아니고 제곱미터당 11,150원이면 평당 한 그럼 3만 3만 원 그러면 3만 원, 예, 예, 예. 3만 원 정도 해가지고 3만 원 가지고 그 땅을 해가지고 뭐 매입을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4인간에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땅이고 자 그 지금 이분들까지 좋은데 이분들이 우리 계약 조건이 뭐예요? 10년 동안 해가지고 주소지 옮기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도중에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한수해야 됩니다. 집을 다 지났는데 어떻게 뭐, 할 거예요? 일단 그 규정에 의해서 가태료를 처분한다든지 뭐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가 있어요. 그게 법도 아닌데 이건 예를 들어서 규정하고 예. 법으로 명시돼 있으면은 우리가 과태료를 하고 벌금을 뭐 어떻게 한다는 모르지만은 자 이제 집을 다 지었어 세 사람이 예. 주소 해가지고 이제 뭐 이 집을 갖기 위해서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한 2년간 주소돼 있어. 3년째 예를 들어서 주소 떠나버렸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인구 증가도 뭐 교부세도 안 나와. 이분들한테 어떻게 처벌할 수 있어요? 집을 뺏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재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체가 인구 증가에 해가지고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분들이 해가지고 언제든지 주소는 옮길 수 있어요. 그분들이 이분들이 또 거기에서 10년 내내 산다는 보장도 없고 주말 농장으로 주말 전원주택으로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는 정말 주말 와서 고기 구워 먹든지 자기 힐링하기 위해서 그분들 하는 입장이지만은 우리 인구 증가 취지로서 해가지고 우리 땅을 이렇게 그분들에게 외지 사람들에게 그건 돈 있는 사람은 뭐 돈 없어도 아마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와서 충분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잘못됐다는 거를 내가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국장님이 그 당시 담당 아니었지만은 지금 6사람이 해가지고 계약만 돼 있고 집을 안 짓게 되면 그분들은 판매를 하지만은 이 세 사람도 주소 해가지고 동로 1원에 돼 있다 하지만은 실제 주소가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살아서 여기서 소비도 같이 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울리면서 자기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래 집을 지놓고는 전원주택 정도밖에 안 되는 별장 정도 가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좋은 땅을 주고도 우리가 혜택 보는 거는 꼴난 인원
주소 왔다 해서 교부세 얼마 받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원천적으로 해가지고 기농기촌 힐링촌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본 의원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도 주소 와 있는 사람들한테 되도록이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라고 했지 뭐 별장하라고 우리가 집을 주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 살고 있으면 해가 주소 등록돼 있는 거는 사는 걸로 돼 있는 거고 주소가 없으면 안 사는 걸로 돼 있는데 집만 딱 지놓고 해가지고 떠나버렸을 때는 모든 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손실이 많다 이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두 번 다시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또 지금 와 있는 분들한테도 나머지 6분 계약돼 있고 이분들이 이 집을 안 짓는 분들은 해가지고 다 한배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상범 의원님 발언 들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삼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문경 쌀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문경 고품질 쌀은 일품 단일미는 20kg 기준 약 54,000원 정도로 4만 원대 초반의 타 지역 저가 혼합쌀에 비해 가격이 다소 높은 관계로 한국 외식업 중앙회 문경시 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관내 일반 음식점에서 연간 소비되고 있는 쌀 1,400톤 중 문경 쌀 사용률은 38%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시 쌀 생산 농가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관내 식당이 문경 쌀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시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보상 정책을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식당의 원가 절감과 문경 쌀 소비 촉진으로 농가 소득이 증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영농 오역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성된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51억의 재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지원 조건이 생산비와 최저 가격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나치게 조건이 까다롭고 대상 품목 수도 쌀이 제외되는 등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는 사상 유례 없는 재난이 발생하여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대폭락하지 않는 한 이 기금을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매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지원 조건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상 품목도 쌀을 포함한 보편적인 작물을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55로 설정되어 있는 기금액도 인근의 영주, 봉화, 청송, 김천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1월 100억 원으로 상향하여 이 기금이 농축산물 가격 대폭락 시 농민을 위한 보험의 역할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경 쌀 소비 촉진 방안 부분은 제가 원래 5월 9일 날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시내에 가보면 식당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먹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밥맛이거든요. 그 밥맛이 어떤 식당에 따라 이제 차별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쌀을 어떤 구입처를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 문경 관내 쌀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쌀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포장지에 보면 내용이 보면은 일반 소비자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건 싸기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싸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호남미거든요. 호남미는 얘기는 좋은 쌀과 나쁜 쌀을 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경에서 생산되는 건 거의 다 단일미거든, 단 한 가지.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 또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20kg 현가마에 뭐 적게는 5,000원, 많게는 10,000원 이상 차이 나니까 어떤 경영비, 운영비에 좀 어떤 그 걸림돌이 되니까 이제 저렴한 어떤 외부 쌀을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떤 고품질의 우리 문경 쌀을 소비해주면은 그
소비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일부분 좀 지원을 해주면은 어떤 고품질의 쌀을 갖다가 식당에서 만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관광객이 먹게 되고 좋은 밥맛을 얻을 수 있는 기고, 상대적으로 또 농가에서는 또 판매처가 많아지니까 조금 농가 일가양득이 안 되겠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지금 보니까 예산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총 1년의 소비량이 1,400톤인데 그 중에서 우리 20kg 하면 7만 가마 이거 정도 나오거든요. 20kg. 그러면 20kg 하나에 뭐 한 5천 원 지원해도 한 3만 5천 원 정도. 100% 만약에 문경시 쌀을 이제 소비했을 때. 조금 전에 근데 국장님 답변에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 뭐 하게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는 일단 이게 예산이 들어간 원래 뭐 내년 예산에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뭐 추경이나 이때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저 쌀 농가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를 저희들도 실감하고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쌀값이 참 올 상반기에도 너무 싸서 농협에서도 손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회복이 또 다 됐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10월 5일 기준으로 20kg 한 포대에 전국 쌀값 평균이 54,388원이고 10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세제 청결미가 6만 1,000원에 판매됩니다. 그리고 상주 쌀이 6만 1,500원, 500원이 상주가 더 비싸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현재는 안정화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저 예산 신청을 20kg 2만 포 기준으로 해서 일단 10,000원 정도 차액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 10,000원의 차액의 50%를 보조해서 하는 걸로 일단은 예산 신청은 1억을 신청을 했는데. 뭐 올라오면 의원님께서도 심의를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일단 올렸다는 말씀이죠. 뭐 저희들이 신청은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 전자에 확인을 하다 보니까 5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50억을 쓸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보니까 원가 이하 떨어졌을 경우에 지원되는 어떤 그런 기준에 대해서 이걸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현실성이 있게끔. 그래서 이 부분을 유통수산과에서 지금 용역을 둬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두고 한 2달 전인가 제가 그 중간 용역 보고에 한번 참석한 적은 있거든요. 네, 네. 참석해갖고 들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완료 보고서는 나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 이제 우리 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안동, 봉화, 영양, 청송, 구미, 청도, 문경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안동이 이제 기금을 300억 조성했고, 봉화 100억, 영양 100억, 청송 67억, 구미 56억, 청도 100억, 문경 50억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지급한 거는 안동하고 봉화만 지급됐어요. 다른 데는 아직 안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급을 이제 앞으로는 해야 되는데 지원 대상이 이제 7품목입니다. 사과, 오미자, 콩, 한우, 유구, 돼지, 닭, 산란계 제외된 닭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원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우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기금도 뭐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100억으로 늘리는 것도 조례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제 조금 전에 그 답변 감사드리는데 그 내용에서 조금 제가 던진 질문이 뭐냐면은 지금 지급 기준이 원가 이하 떨어졌을 경우에 지원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 갖고, 그래 됐을 경우에 어떤 지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적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완화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지금 그걸 용역을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간 용역 보고에서도 그렇게 좀 완화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최종 보고에서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최종 보고회는 제가 뭐 일정까지는 11일, 11월 달에 나옵니다. 아, 11월 달에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발언 들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삼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산사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은 5년마다 실시하는 산림청 기초조사와 지하철의 현장 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지하철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취약 지역에서는 재해방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는 등의 사방 사업이 우선 실시됩니다.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경북 지역의 산사태 지역 10곳 중 9곳은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지가 가손이나 밭으로 바뀐 상황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대짐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산사태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삼북면 가자리 역시 집 뒤편으로 20년 전 만들어진 밭이 넓게 자리 잡고 나무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이는 우리 문경의 전형적인 마을 모습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이번 집중호우 정도의 비가 내리면 지금까지 산사태를 모르고 살았던 주민들의 삶의 공간이 어느 곳이든 재난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가자리 산사태와 유사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하여 어떠한 자체 방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수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문경 전체의 산사태 관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로 일명 재난의용들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믿었던 마을에서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 중 일부는 아직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풀사로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문경시는 소, 염소 등 초식 가축을 키우는 600년 농가에 2022년도 5억 원의 지원에 이어 금년에는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양지를 풀사로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우 가격 하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비유구 기준 두당 200여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축산농가의 원가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축협을 통하여 공급되는 풀사료 가격입니다. 시에서 50%를 지원함에도 축산농가가 느끼는 가격 체감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위한 훌륭한 시책을 펴고 있음에도 정책과 당사자의 느낌 사이에 간극이 있다면 그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풀사료 가격 결정 메커니즘의 전반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의 풀사료와 TMR사료의 가격 변동 추이를 연계 분석해서 풀사료의 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축산농가에도 적극 안내함으로써 시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답변에 산사태 재해 대상 동료들 50개소가 내년에 복구 시행 예정이고, 그다음에 피해 복구 미충족으로 재해 대상이 등록되지 않은 곳은 시비를 한다 이러는데 50개소를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50개소에 대해서는 이제 뭐 국비를 받아서 먼저 추진하고, 등록이 안 된 것은 뭐 일단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뭐 사실 예산 사정이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그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이 저희들이 된 곳이 327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원래 산사태가 난 곳을 분석해 보면 4개소밖에 안 돼요. 지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경상북도 내에 산사태 위험지구 지정된 데서 난 곳은 극히 일부고 엉뚱한 데서 난답니다. 평생 살던 동네가 없어지고 이런 예측 불허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 우리가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참 어렵고, 일단은 저 의원님께서도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그 하천, 소하천 관리를 잘하면 수해가 덜 나는, 소하천 예산 이런 것도 좀 많이 늘리면 사방댐이나 수해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산림청에서 발표한 거기에 하지 말고 우리 문경시만에 새로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매뉴얼이, 그죠? 산사태에 대한 이런 부분이. 그리고요, 이번에 그 10월 16일자로 우리 문경시 공고 제 2023-1550호에 2023년도 장마철 집중호우 산 관련 피해 복구 사업 시행 공고가 났습니다. 한 11필지가 났는데, 그죠? 동로면 생달리를 포함해서
문경이 10,000인까지 11필지 이건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일단 뭐 피해 규모가 큰데 위주로 그렇게 산정이 되죠. 여기 보면 산림에만 해당된다 그러던데 여기 보면 묘도 있고요. 예. 전도 있습니다. 일단 이건 어떻게 그게 된 저 겁니까? 지목이 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이제 저 농지는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포함시키라는 이제 산림청에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포함될 것도 생각하고 현재는 그래 돼 있어도 거기에 다 임에다가 묘지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도 맞지 않는 것이요. 지금 문경 10,000이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묘가 만약에 산타석이 놔두는 경우는 이거보다 더 한 데가 많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결론인데 여기는 11필지만 해놨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일단 뭐 그 점 이해합니다. 뭐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 도에도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번에 동로면 수평리나 그다음에 한부면 가자리에 살적으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잖아요. 그죠? 예. 인명 피해를 본 사람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경시의 뭐 조치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미처 그 대책까지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피해가 났을 때 예. 들어가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줘야 된다. 내가 못 들어가겠다. 옆에서 사망자가 났는데 옆에 못 들어가겠다. 그죠? 예. 그 봤을 경우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예. 챙겨 주셔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명령 산림청에서 하지만 예. 우리 문경시만의 그죠? 매뉴얼을 한번 해보셔요. 네. 우리가 뭐 4군데밖에 안 났다 그러는데 그 산림청이 지정한 곳은 그런 부분이 안 난 부분이 우리 문경시에서 할 역할입니다. 예.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축산농가 풀사료 지원도 있어요. 어저께 우리 그 시장님께서 답변했을 때는 풀사료 공급이 공정과 상식의 문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축협에 줬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다고 봅니까? 네, 그 점도 저희들이 그 공개 입찰을 통해서 전국 한우 협회와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정하게 우리가 공고를 했고 입찰이 됐습니다. 근데 한 번 했잖아요, 입찰을. 예. 한 번 했죠, 입찰. 낙찰이 됐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 명이 더 왔잖아요. 그렇지 한 명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한 명 더 오니까 한 명 더 공고를 해야 되죠. 그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공정과. 일단은 뭐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데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단가가 그 단가에 못 맞춰주니까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왔겠죠. 아니 저희들이 일반 건설도 뭐 수의계라든지 입찰을 보면은 한 번 하면 유찰이 되면 한 번 더 합니다. 예. 그럼 한 번 더 해야 되죠. 그리고 한간에는 모든 걸 다 배제하고 있다 그런 소문도 있고 이 부분 자체가 축협에서 할 일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축산농가에는 훌륭한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축산인들한테는 돌아가는 혜택이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 분석을 또 좀 해봤습니다. 이게 왜 축산농가에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도 피부에 와닿지 않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축산농가에서는 이제 조금 품질이 있어요. 수박도 같은 수박 한 개도 뭐 3만 원부터 5천 원까지 있듯이 이 풀사료도 품질이 다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서 싼 가격을 제시했는 거는 이 가격이 아주 낮은 가격입니다. 그거는 품질에 따라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품질의 문제도 있지만 예. 그죠? 예. 우리가 사실적으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게 자부담 부분과 우리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는 우리가 자기 자부담을 생각 안 하고 보조금만 생각하는 겁니다. 보조금만. 그렇죠. 보조금을 생각하니까 싸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앞으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예. 한 놀이 1kg 다 하면 1kg만 더 가더라도 축산농가에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우리 뭐 축협이 뭐 하든 우리 한우협회에서 하든 예. 그죠? 예. 축산농가에게 우리 막대한 보조금을 주잖아요. 예. 그죠? 우리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 공고 기간을 늘려서 더 많은 업체가 입찰을 하면 다 가격이 낮아질 것이고 또 축산농가 협의를 해서 좀 품질이 낮더라도 많은 양을 원하시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발언 들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영숙 의원입니다. 화해산업 육성 및 화해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구 유입 정책으로 귀농 귀촌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먼저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며 본 의회는 그 가능성을 화해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육묘장, 화해잔지 등 화해산업을 주민들에게 장려하는 시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해산업은 관광 활성화의 기반이 되고 사과와 오미자 일변도에서 벗어나 산업의 다양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와 연관되는 사안으로 화해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문경의 어느 개활지나 야트막한 산을 원색의 계절 꽃들이 뒤덮인다면 문경은 그 자체로 특별한 뷰포인트가 되고 사람들이 내리의 꽃의 도시로 깊이 인식되어 문경 세제와 함께 관광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해단지 조성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토목 사업도 아니고 큰 건물을 지어야 하는 부담도 없습니다.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연 친화적인 꽃씨만 뿌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즉각적이며 어느 사업보다 크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꽃을 매개로 문경은 항상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가 될 것이며 연관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그 꽃밭에 둘러싸인 주민들의 행복지수 역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은 집행부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화해산업에 대한 거는 제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 관련해서 그 국장님의 답변이 조금 형식적이고 미온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그 소득을 창출하는데 화해산업 육성에 좀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지난 9월에 그 네덜란드 하해의 나라 네덜란드에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 문경 시내만한 면적의 하해 공판장이 들어서서 거기 고용 인력만 해도 수천 명에 달하고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사는데 이거 진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라는 걸 느끼고 왔어요. 놀라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EU 국가들이 이제 그 여건 없이 막 통행이 자유롭다 보니까 수출도 원만하고 뭐 그런 장점도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은 뭐 사실 이 수출하기도 조건은 좀 까다롭고 사실 뭐 옛날에 구미에 하해 수출 단지도 만들었다가 이제 소비 때문에 조금 곤란을 겪은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하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점도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금 그 구미에도 하고 있고 김천에도 화해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에도 아주 신식으로 완전히 그 화해 단지가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상주에도 인근에 그 신흥리하고 그 옆에 하고 같이 그렇게 그 큰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로 그렇잖아도 집행부의 한 분하고 저하고 같이 그 방문을 했었는데 수입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쌀 농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그래서 고소득 작물로 그래도 화해가 지금 더 오고 있고 지금 21세기는 그 문화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화해 쪽으로 많이 또 소비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턱도 아니게 제가 뭐 한 30년 그 화해 종사를 해왔었지만 서울에 가면 꽃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꽃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고 있습니다. 비쌉니다 지금. 그래서 그 화해 농장이 요즘에 또 그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그 화해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구체적으로 좀 그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이안에 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문경에 그 두 청년이 알아보니까 그런 제도가 없어서 상주로 주소를 이전을 해서 거기 2년 있으면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청년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문경에도 반드시 화해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농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화해 그 농장도 농장이지만 또 육묘장도 좀 해서 우리가 그 문경에 쓰는 모든 꽃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소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국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해 농업에 대해서?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봉천사에 그 조만한 사찰에 스님 한 분의 아이디어로 개미치 축제를 해서 지금 문경 검색을 하면 개미치 축제 봉천사가 뜬답니다. 저번 그 용역보고에서 한번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해서 원래는 그 입장료를 10,000원 받더라고요. 10,000원 받고 한 답을 꺾어가면 5,000. 그 대단한 산업이다고 저도 느꼈고, 저희 또 우리 문경에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지원이 미온적이어서 상주시로 갔다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일부러 떠맡겨서 하라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데,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뭐 저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저 청년 창업농들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시면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뭐 화해 산업의 불모지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하기가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꼭 신경을 쓰셔서 화해의 그 농장을 좀 큰 대형으로 좀 지어서 우리 그 농민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울러서 그 하여튼 집행부에서 그 화해 산업에 대한 어떤 방안을 저기 뭐 반드시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시기 그런 의향 없습니까? 예,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국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화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이제 그 아까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화해 단지 조성을 좀 크게 해서 이제 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획을 좀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데군데 다녀 보면은 뭐 이를테면 저기 그 농암에 대정숲 같은데 그런데도 그 나무 그 맹문동 같은 거를 심으면은 사철 그 그늘에 사철 그 난이 있고 또 보라색 꽃이 또 핍니다. 그러면 또 그 자체가 또 굉장히 볼거리가 되고 또 관광객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말했듯이 그 고무산성 같은 데도 산성이지만 가면 굉장히 황량합니다. 거기에다 분지에다가 꽃으로 다 뒤덮는다면 아마 관광객이 배로 온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본 게 저기 그 야구장에 거기 가봤는데 어제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엄청나게 큰 그 땅이 지금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비는 다 되어 있어요. 4대강 하면서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금만 정리를 해서 꽃씨를 좀 엄청나게 대단지로 뿌린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전국에 꽃을 하는 데는 수도 없습니다. 그 인제에 가보면 가을 축제를 하고요. 가을 꽃 축제를 정읍에 가면은 옛날에는 그 단풍으로 유명했지만 지금 구절초로 관광객이 엄청나게 찾아간다고 합니다. 평창에도 가보면 그 인구 4만인데 백일홍 축제를 하는데 10만 이상이 왔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거창에 제가 여기는 가봤습니다. 근데 가막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산 정상에다가 이제 그거 조성을 해놨는데 그 아스타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차들이 와서 거기에서 차박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을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고 요즘 현대인들은 포토존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꽃이 최고이고요. 또 꽃은 또 우리에게 또 뭐 기쁨과 행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지자체에 아주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 좀 뒤처지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앞서서 우리 문경에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농업부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호 의원님 발언 들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점촌 2동, 4동, 5동 지역구의원 신성호입니다.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상권 활성화 재단의 국비 지원 기간 만료 후 후속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2019년 6월 사단법인 경북 마이스 관광진흥원과 민간 위탁 운영자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제4차 상권 르네상스 사업 국비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21년에서 25년까지 5년간 총 60억 원의 예산으로 점촌 원도심 문경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행복 3정가 점촌 역정 3정가의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1년 12월 문경시 상권 활성화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두 기관은 각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전담 조직이자 행정과 주민 간의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예산 집행과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과 지방 출연 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다 현장 중심적이고 차별화된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두 기관이 개소된 이래 추진했던 사업들이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세부 사업별 추진 내역과 성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제4차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사업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신규 사업 발굴 등 기관 운영을 위한 어떠한 후속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저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나 상권 활성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통틀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번 이걸 시정 질의로 채택한 이유는 이게 시한 사업이기도 하고 국비 공모 사업이라서 한시 사업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인구 소멸이나 우리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또 민원이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하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사실 원래 그 국토부 관한 그 해당 부처가 해체될 예정이고 연속 사업이 사실 불가능한 걸로 나왔는데 아시고 계시죠? 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우려가 많아요. 지금 벌여놓은 사업은 많은데 여기에 대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도시 재생에 관한 추가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계속 연속적으로 가능한지 그다음에 앞으로 그에 대한 인력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관심이 많은데 요거 짧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 재생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8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5개 사업이 준공돼서 운영 중에 있고 3개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비가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점촌 3동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비 여기 35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업비가 확보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직원들은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예를 들면 제골의 셋들마루에 보면은 한 분이 코디네이터가 계시는데 이분도 전부 다 그 도시재생센터 직원입니다. 전체 9명이 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지금 그 건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걸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보면 여기에는 문화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독구는 결식아동 지원, 그다음에 마을 행사 지원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이 끊기면 아마 시비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국장님, 제가 우리 시정 지지의 질문 여지를 미리 보내드렸는데 본연이 궁금한 거는 우리 도시재생 그 하드웨어 사업으로 그 시가지 중심 사업으로 우리 지금 찻사발 공방이라든지 앞으로 준공 예정인 그 세대 공간 어울림 센터, 그죠? 예. 강부 아트 갤러리, 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문학 어울림 아카데미나 점촌 시 미로타운 이런 그 기존의 하드웨어 사업들이 앞으로 저수재생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그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그 사업을 어떤 예산으로 할 건지를 제가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그 중앙부처에서도 이게 부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아마 연속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마 시비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 자세한 그 앞으로 운영 방침에 대해서 별도로 그 우리 의원들한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예. 또 사실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그 신기동의 구쌍용 양해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기반형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그게 사실상 뭐 우리가 수소 전지 사업 외에는 추가로 진행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사업 잠깐 제가 해보면은 처음에 20년도에는 문경 팩토리아 컨소시엄으로 11개가 우리 SPC 사업으로 체결했다가 뭐 한 개로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문경시 강해공단하고 관리공단 위수탁 해갖고 뭐 원래 대원 플러스에서 협약 체결하고 주에 용역도 한번 19억 들여서 한번 한 용역 발표도 있었어요. 그 후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그 설명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예, 지금 그 쌍용 부지에 그 보면은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실내 스튜디오가 준공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연료 단지 1차 사업은 만료됐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2차 사업 그거 말고 예. 지금 다른 그 민간 사업 있잖아요. SPC 예, 사업. 예. 그다음에 실내 스튜디오는 도시계획 재생하고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그건 관광진흥공단의 별개 사업인데. 아니 그 안에 그 사업 전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하고 예산하고는 제가 틀린 예, 걸 예. 알고 있어요. 그 앞으로 그 대원 폴스 그룹하고 협약 체결하고 그 마스터 플랜을 위한 용역을 했잖아요. 예. 그 외 진행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 용역을 하기로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 여쭤봅니다. 예, 앞으로 지금 용역도 지금 더 추진해야 됩니다. 아직 뭐 그럼 지금, 지금 하는 사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시한도 없는데 언제 그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연장이 됩니까? 사업은 지금 사업비는 지금 확보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그게 참 안타까운 이유는요. 정부에서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사업 평가에서 우리 문경시가 유일하게 매우 미흡지로 올라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거짓말인가 싶어서 진짜 찾아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너무 그 집중력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못한 것 같아요. 시간은 다 가고 지금이라도 빨리 좀 해야 되는데 금방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우리 신기동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그런 뭐 아무런 뜬구름 잡는 말씀하시니까 좀 답답하기도 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고 추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상권 활성화 재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뭐 대부분 그 일회성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요거 좀 비춰줘봐요. 국장님 모르실까봐 제가 딱 만들어 왔어요. 이게 우리 상권 활성화 재단이 권역이 크게 세 개로 나눠요. 우리가 우리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행복 상정가부터 역정 상정가, 그 다음에 문경 중앙시장 이래 세 개로 우리가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이 사업도 하고 이게 이제 60억 우리 국비 공모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요거 관계되는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그 의외로 호응도도 있고 한데 궁금한 거는 이제 사업 기한이 끝났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 그 상정가 그 상인들이 많이 여쭤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통시장 관련해서 거기에는 우리가 매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상정가에 대해서도 도비 사업을 이제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원래대로 그럼 상권 활성화 재단은 연속됩니까? 26년까지 한시적인 재단이잖아요. 예, 일단은 그때까지는 운영해야 됩니다. 아니 그 후로 어떻게 되나요, 그죠? 그거는 이제 도하고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한식의 기구이기 때문에. 아니, 예. 협의한 게 아니고 예. 집행부 의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아 그래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 예. 예정인데 예. 그 예정이다 아니면은 뭐 집행부에서 안을 상권 활성화 재단을 계속 사업으로 유지해서 도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도에서 정책적으로 뭐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할 것인지. 아, 그진 뭐 시행하던 거는 도에서도 도비를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 시에서는 도시재생센터 유지와 상권 활성화 재단 유지를 계속 사업으로 앞으로 그 뭐 부처 간 운영 방안은 틀리더라도 계속 하신다고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은 좀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게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또 상권화 활성화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우리가 그 음식할 때 소금 넣은 거하고 제가 비교해 보면 그 소금을 넣는데 국물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녹지 않은 상태로 어그덕 씹힌다는 이런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권 활성화 재단이든 도시재생 사업들이 주민하고 그 잘 소통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데에서 요구되는 사업들이 그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서 거기 이제 잘 문화로 정착되는 그래야만 이게 이제 인구 소멸도 대응되고 또 지역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계속 사업을 주민 입장에서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상범 의원님 발언 들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삼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자체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폭염과 장마가 유독 심했던 올여름 그 와중에 수해 복구를 위해 애를 쓰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수해는 우리 시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막심하였고 그만큼 주민들의 고통도 컸습니다. 지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시가 2차에 걸쳐 자체 재난지원금 360억 원을 지급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재난의 피해자 2,700여 명 전원에 대하여도 문경시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5분 자유 발언을 하기로 했지만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침수, 낙가 등 농작물을 잃어 시리에 빠져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별개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는 언제든지 지방정부가 함께하고 있음을 일깨움으로써 통합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양농공단지 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기산업단지나 가은농공단지는 일자리 경제과 공모사업을 통하여 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에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헬스장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근로자 생활 편의나 공단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에 비하여 문경에서 가장 오래된 산양농공단지는 기존의 복지회관이 있지만 노후화되어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신기산업단지와 같이 공모사업을 통하여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숙사 용도로 매입한 남북공장 부지 등의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재난 지원금 부분은 제가 질문 요지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 이번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문경시 지역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피해를 많이 받고 2년 전에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문경시에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 차원에서 개인당 50만 원씩 한 360억 정도를 1차적으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보는 생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를 또 뭐 주간부서에서 저한테 또 답변도 오고 저도 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이번에 안 그래도 그 지원금이 피해 보상금 지급되면서 약간의 플러스 또 재난 지원금 위로금이 또 지급된 것더라고요.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피해 본 사람들이 그 뭐 일부 제가 들어보니까 뭐 생각보다 그래도 조금 괜찮게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그게 플러스 알파 재난 위로금이 있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피해 보상만 받고 위로금 쪽으로 플러스 알파 된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금을 피해 보상금을 주더라도 개인한테 이게 어떤 공무원이나 이런 건 안 가죠. 따로. 그냥 지급액이 이렇게 산정돼 가지고 가는데 예, 예를 예. 들면 주택의 경우에 전파됐을 경우에 그 보험 미가입자가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2천만 원만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그 2천만 원에다가 위로금 3,100만 원 해가 5,1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300까지 그렇게 그 지원을 했습니다. 예, 지원을 그렇게 했지만은 본인 받는 사람들이 그 위로금 명목으로 얼마 이런 식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갖고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현재 뭐 규정상 해가지고 그 지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이제 주간부서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이제 거기서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산양농단지 복지회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보니까 그 우리 산양농단지가 90년대에 준공됐기 때문에 한 34, 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준공된 가은이나 신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복지회관 그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신축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저희 문경시에 제일 오래된 농단지인 산양농단지에는 어떤 그 농단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보니까 그쪽에 바로 지금 현재 있는 복지회관 바로 뒤에 남북공장이라고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취지와 목적도 이제 기숙사 여러 가지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국장님이 조금 신경 써갖고 혹시 정부 차원에서 공모 사업이 있으면은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가은 농공단지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산양에도 지금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사양농단지로 같이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발언 들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삼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집중호우시 소하천 수문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문경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수문 중 영순, 달지, 김정지구, 영강 등 일부에서 늦게 수문을 닫아 농작물과 주택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오기도 했지만 수문 관리가 적절하게 작동되지 못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입니다. 지자체 관할의 소하천 수문 관리는 일반적으로 마을 주민 중에서 수문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식인데 수문 관리인이 누군지도 몰라 우왕좌왕하거나 열쇠 관리가 되지 않아 크터기로 강제로 자물쇠를 끊고 들어가서 수문을 닫는 상황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올해처럼 집중호우로 인해 수위가 갑자기 높아질 경우 관리인이 수문 근처에 접근하기 어려워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하천범람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수문 주변에 풀이 우거져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경시의 재해방지 대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수문 관리에 대한 정기교육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세심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야간 집중호우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의 수문 관리인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우리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먼저 잘 대응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삼북, 동로, 산양, 영순까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복구와 지원이 됐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힘써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배수문 관리가 안 돼서 답변 내용에 침수가 됐다 그러는데 우리 문경시에 몇 군데가 침수되었습니까? 그럼? 지금 제일 심한 데가 이제 방곡의 그 아스파라거스 농장이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렇고요. 지금 두 번째 번 문제점을 보완하기 읍면동 탐면 배수문 위치 및 조작 방법을 교육하였으며 비상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단축 카트방도 개설하였습니다. 이건 소일코 외양간을 고쳤죠. 지금 그 이번에 호우가 워낙 뭐 한 40년 만에 처음 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대처가 미흡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도 이거 그 사후에라도 좀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장마철 오기 전에 이런 훈련이 있었어요. 수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훈련이 있었는데 최근 한 몇 년간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문 관리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수문 관리인 자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4, 15일 날 제가 살면서 48시간 동안 이틀 동안 2시간 잤습니다. 2시간. 제가 동로는 기립권 못 올라갔어요. 근데 삼북, 산양, 영순 돌면서 돌았는데 영순 같은 경우는 침수되어 가는데도 모르고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에 가서 깨워서 피신시켜 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침수가 된 부분인지 어떻게 내린 것이 원인이지만 이번에 많이 비가 왔잖아요. 그죠? 근데 배수문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지금 그 수문 관리가 꼭 사람이 가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앞으로는 사람이 안 가도 자동으로 그 개폐 장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지금 보완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저 창리 2개소하고 산양 그 방곡 쪽에 1개소하고 한 3군데 정도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마련하려고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배수문 유지 관리 전담 기관지를 채용할 계획이시라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지금 뭐 수로원처럼 그 고용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전체 다 일괄 고용 그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그 수문을 알고 있는 이장님들이나 그걸 지정을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아니, 같이 해야죠. 생각하십니까? 같이 해야죠. 지금은 그 고용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저 지역별로 다 못 다니거든요. 불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최종 전체 관리는 지금 담당 그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지정한 분들이 하고 평상시에 이분들이 다니면서 그 시설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장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 안 하죠? 예. 앞으로는 수당을 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 안 하고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여요. 네, 국장님.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문경 시민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규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시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을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질문의 성과가 문경시 발전과 시민 복리 정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문경시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